다양한 분야의 이슈를 과학 기자의 시각으로 자세히 들여다보는 사이언스 취재파의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양회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이 지난해 소행성에 우주선이 충돌을 해서 이 궤도를 변경했던 실험 혹시 다들 기억하시죠? 그럼요. 네. 네, 이 소행성 궤도 변경에 당시에도 성공했다라는 사실이 확인이 되면서 인류 최초의 지구 방어 능력이 한번 확인이 된 셈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때도 당시 예상했을 때보다 이 소행성의 공전 주기가 더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이 나사는 공전 주기를 73초 정도만 줄어도 성공으로 원래 보려고 했었는데 실제로 공전 주기가 무려 33분이나 줄었습니다. 네.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 공전 주기가 예상보다 왜 이렇게 많이 줄었나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최근 그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네. 공전 주기가 원래 목표치보다 25배나 늘어난 셈이잖아요. 네. 왜 이렇게 된 건가요? 네, 우선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과학자들이 꼽았는데요. 첫 번째로는 다트 우주선이 소행성 디모르포스에 아주 정중앙에 딱 맞춰서 충돌을 했다 이겁니다. 네. 이게 왜 신기한 거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물론 처음에 과학자들이 다트 우주선을 소행성으로 보낼 때 질량 중심 그러니까 디모르포스의 딱 정중앙에 충돌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해서 보내기는 했습니다. 네. 하지만 실제 우주 공간에서 이게 어떻게 부딪힐지 예상할 수는 없고요. 게다가 이 다트 우주선은 지구에서 달 거리보다 한 30배가량 더 먼 1,100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까지 무려 10개월 동안이나 날아갔던 거거든요. 네. 그런데 예상했던 것보다 더 정확하게 소행성의 중심에 다트 우주선이 충돌을 해서 이 충돌로 인한 운동량이 그대로 소행성에게 다 전달이 됐다 이렇게 본 겁니다. 예. 근데 이거보다도 더 중요한 이유가 또 하나 새롭게 밝혀졌는데요. 바로 우주선 충돌 이후 소행성에서 분출된 암석들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우주선 충돌로 인해서 디모르포스의 암석과 먼지들이 그 당시 분출된 것이 실제로 이제 지상에 있는 천체 망원경에서도 관측이 됐었는데 이때 분출됐던 소행성의 무게가 1,000톤이나 줄어들었었거든요. 네. 네. 그럼 소행성의 무게가 굉장히 많이 줄어든 건데 이게 공전 주기를 짧게 줄어들게 한 것과 어떤 연관이 있는 거죠? 네, 이 소행성 디모르포스에서 튀어나온 이 암석과 먼지들이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튕겨 나오니까 그만큼의 힘을 반대 방향으로 작용을 해서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이 분출이 마치 로켓 추진의 역할을 했다고 보면 됩니다. 네. 이 430만 톤 정도 되는 디모르포스에서 암석과 먼지가 약 1,000톤 가량 분출이 됐는데 이게 소행성 전체 질량의 0.002%밖에 안 되긴 하지만 이때 발생된 운동량이요. 이 우주선 충돌로 인해서 만들어진 운동량의 4배 가까이가 됐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주선 충돌 자체보다 우주선 충돌로 인해서 소행성 표면에 있는 암석과 먼지의 분출이 실제로 디모르포스 궤도 변경에 더 큰 기여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다른 이유를 좀 더 비유로 다시 설명을 한번 더 드리면 풍선이 이렇게 있고요. 풍선에 돌이 딱 부딪혔는데 네. 돌에 부딪힌 힘 때문에 풍선이 앞으로 나아간 게 아니라 돌에 의해서 풍선이 눌려지면서 그때 풍선에 있는 공기가 뒤로 빠져나오면 풍선이 앞으로 진출하게 네네. 되죠. 네. 네, 이렇게 해서 반대 방향으로 더 예상보다 더 멀리 움직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분출된 암석과 먼지는 이 5만 킬로미터에 달하는 긴 꼬리를 만들어내는데도 확인이 됐는데요. 이로 인해서 디모르포스는 혜성과 같은 활성 소행성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잘 맞기도 했고 또 그리고 암석이랑 먼지가 1,000톤이나 분출이 되면서 그 효과가 극대화됐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그런데 왜 처음에는 궤도 변경 정보를 그 목표를 아주 작게 봤던 걸까요? 네, 이거는요. 이 다트 프로젝트를 원래 처음에 우리가 설명을 했을 때 우주선이 소행성한테 부딪힌다. 당구를 하듯이 마치 소행성에 우주선이 가서 부딪힌다. 이렇게 원래 많이들 묘사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게 당구라고 보려면 이제 크기가 똑같아야 되는데 네. 그렇지는 않고 실제로 소행성하고 우주선의 크기 차이로 인해서 냉장고 한 대가 날아가면 거기에 파리 한 마리가 탁 부딪히는 정도의 비유가 됐었습니다. 네. 예시가 당시에 냉장고 같은 단단한 물체를 많이 들었거든요. 네. 이게 뭐냐면 과학자들이 소행성 디모르포스는 표면이 딱딱한 소행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딱딱하다는 전제 조건 하에 충돌과 충돌 이후의 궤도 변경을 예상을 했던 겁니다. 네. 만약 이렇게 예상했던 것처럼 소행성 디모르포스의 표면이 딱딱하다면 우주선이 충돌을 했을 때, 다트 우주선이 소행성에 충돌을 했을 때 어떠한 물질도 소행성 밖으로 튕겨나오지 않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됐을 때 충돌 전후의 속도 변화가 운동량 보존 법칙에 따라서
초속 0.0007m 정도만 줄어듭니다. 아, 네. 초속 0.0007m는 뭐 무슨 말인지 사실 와닿진 예. 않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걸 다시 비유를 해보면 자동차가 시속 100km로 달리고 있는데 한 숟가락 2개 정도로 이렇게 물을 떠서 그 물을 동시에 자동차 앞유리에 탁 던지면 자동차의 속도가 얼마나 변할까요? 그냥 소용없다는 거죠. 그렇죠. 네, 거의 안 변한다고 봐야 되죠. 운전하는 사람이 그 안에 있어서 뭐 놀라서 브레이크를 밟는다 뭐 이런 상황이 생기지 않는 이상 사실상 물 부딪힌 걸로 자동차의 속도 변화는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나사가 이 다트 프로젝트로 인해서 소행성의 궤도 변화 목표를 73초밖에 안 잡았던 겁니다. 네. 하지만 이번 실험으로 소행성 디모르포스는 생각보다 약한 중력을 가지고 있는 이 작은 돌멩이들로 뭉쳐져 있는 것이 확인이 됐고요. 이로 인해서 우주선 충돌로 인해서 많은 암석과 먼지가 반대 방향으로 배출이 됐고 그로 인해 소행성의 궤도 변경폭 자체가 예상보다 더 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네, 사실 저희가 좀 생각하기로는 행성이나 소행성들은 굉장히 딱딱한 걸로 이루어져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게 좀 신기하네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나사가 발표했던 이 소행성 베누의 초기 연구 결과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소행성 베누의 표면 역시 볼풀과 같았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던 건데요. 네. 이 소행성 탐사선이죠. 이 오시리스 렉스는 2020년에 베누에 도착해서 표면에서 자갈과 먼지 등의 이 시료 채취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때 오시리스 렉스는 이 일본의 소행성 탐사선이었던 하야부사 2와 다르게 로봇팔을 쭉 뻗어서 표면에 착륙을 시켰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튀어오르는 파편들을 채취하는 방식인데 실제로 베누에 이렇게 착륙을 해봤더니 베누가 볼풀공처럼 이렇게 쑥 들어가는 표면 네. 형식이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애리조나 연구진의 분석을 살펴보면 이 베누의 입자 간의 결합력이 매우 약했고 예상보다 큰 웅덩이가 생긴 것을 확인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륙을 할 때 오시리스 렉스가 반동 추진 엔진을 분사를 시켰다고 하는데 이때 당시에 이 분사가 없었다면 베누 표면으로 계속 빠져들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이 애리조나 연구팀은요, 이 베누처럼 밀도나 응집력이 약한 소행성이 만약 지구에 충돌을 하게 된다면 대기권 진입 과정에서 산산이 소행성이 부서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단단한 소행성 한 덩어리가 지구와 부딪힐 때하고는 또 다른 형태의 위협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이게 다른 말로 무슨 말이냐면 작은 조각들로 나뉘어져 있는 소행성이 대기권에서 다 타지 못하고 떨어지면 동시다발적으로 지구촌 곳곳에 굉장히 작고 큰 크기의 여러 개의 소행성 파편이 피해를 일으킬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한마디로 그 생각했던 것보다 이 소행성들이 물렀다. 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방금 그 소행성이 지구에 떨어졌을 때를 가정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이런 그 디모르포스 같은 그런 소행성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네, 뭐 저도 매번 전문가들이 알려준 이제 뭉뚱그려진 예측합을 가지고 원래 소행성이 충돌하면 지구에 어떤 피해가 일어난다 이런 식으로 많이 설명을 해드렸었는데요. 네. 이 최근 실제로 이 소행성 충돌 상황을 가정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미국의 개발자인 닐 아그왈이라는 사람이 개인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아스테로이드 런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소행성 충돌 런처라고 보시면 돼요. 예. 소행성의 종류, 크기, 낙하 속도, 그다음에 충돌 각도 등을 직접 설정을 하면 이 소행성이 지구에 떨어졌을 때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애니메이션, 데이터 등으로 볼 수 있게 돼 있는 건데요. 예. 말씀하셨던 것대로 우선 디모르포스의 상황을 좀 충돌 상황을 가정해 보려고 합니다. 소행성 크기는 디모르포스의 크기인 160, 지름이 160m인 걸로 보고 충돌 속도는 다트 우주선이 충돌했던 초속 6m, 그다음에 충돌 각도는 직각 90으로 해서 YTN, 저희가 지금 방송하고 있는 YTN에 떨어졌다고 가정을 해보면 지금 보시는 게 분화구예요. 네, 예. 이 분화구가 약 600m 지름의 분화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주변의 상암은 거의 다 분화구로 사라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충돌로 인한 충격파로 약 47만 명이 사망을 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22km 이내, 그러니까 서울 지역 대부분의 건물과 주택은 무너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네. 이 프로그램을 돌려보면 소행성의 크기가 클수록 또 충돌 속도가 빠를수록 이 충돌 각도가 또 직각에 가까울수록 이 세 가지의 조건이 점점 커질수록 충돌 이후의 피해가 굉장히 심각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이 충돌 속도 각도 차이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좀 살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충돌 속도 초속 6m 그리고 충돌 각도 90
각도를 고정을 해놓은 상태에서 소행성의 크기를 키워서 한 지름이 350m 이상까지 되면 이 충돌 피해가 굉장히 커져서 지진이 일어날 정도고요. 네. 예. 반대로 충돌 소행성 크기하고 각도를 고정하고 충돌 속도를 31km, 시속 31km 이상으로 고정을 했을 때도 이 지진이 발생할 정도의 큰 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때는 분화구의 크기가 2km가 넘게 커졌고요. 또 소행성 충돌로 인한 충격파로 200만 명이 넘게 사망하는 시나리오도 나타났습니다. 네. 네, 이 시뮬레이션이 아무래도 조건을 극한으로 설정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소행성에 의한 지구 충돌 결과가 좀 극단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통계에 의하면 실제로는 지름 100m 이상의 소행성이 만약에 지구와 부딪힐 가능성, 이거는 한 2만 년에 한 번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가능성은 극히 낮죠, 그죠? 하지만 앞서 시뮬레이션에서도 볼 수 있듯이 겨우 한 번이라고 하지언정 엄청난 피해를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번에 다트 프로젝트를 성공함으로써 인류의 지구 방어 능력이 어느 정도 확인이 됐으니까 앞으로는 다양한 방식의 지구 방어 실험이 계속될 것으로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네, 방금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까 소행성에 대한 피해를 직접 경험할 수 있어서 굉장히 놀라웠는데요. 우주로의 탐험만큼 우주로부터의 위험에도 대비하는 연구들이 더 다양하게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양우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